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마지입니다. 오늘 얘기할 영화는 굉장히 약간 뭔가 좀 저는 이제 그렇게 홍보를 본 것 같은데 무슨 뭐 이제 어떤 기생충과 미나리의 계보를 잇는 영화인 것처럼 그거는 그냥 A24에서 홍보성으로 날린. 그러니까 그런 거 아무튼 뭐 이제 약간 이제 뭔가 한국인의 얘기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이 주인공인데 뭔가 어떤 세계 이게 영화 무대에 약간 뭐 이제 그런 그 측면으로 해서 뭐 그렇게 한 건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올해 초부터 막 엄청나게 좀 어떤 그런 좀 홍보 그리고 이제 좀 찬사 이런 거를 내가 많이 본 것 그리고 같아가지고 실제로 뭐 영화제 같은 데서 상을 상을 많이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받았기 하더라고요. 때문에 그런 이제 걸로 아마 이제 홍보가 많이 된 것 같고, 저는 아마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으면 좀 울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 뒤에 이제 혼자서 그냥 봐서 좀 어떤 면에서는 극장에서 쭉 눈물 질질, 이제 40대 넘은 남자가 눈물 짜고 있는 것보다는 혼자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우는 게 낫지라는 생각을 좀 했어서. 패스트 라이브즈라는 이제 영화인데 또 이게 유달리 약간 우리나라 극장 3사에서 다 무슨 뭐 아니 유독 이 영화만 따로 뭐 할인 쿠폰을 막 자꾸 마치 뭐 이 영화를 보라는 듯이 막 그렇게 폭격을 해가지고 대체 이제 뭐 어느 정도인가 일단은 이제 보통은 이제 그래요. 이제 마지님이 저한테 뭘 추천을 해주면은 한 제 경험상 한 80% 이상의 확률로 마지님과 저의 그 취향이 거의 부합합니다. 나도 그걸 재밌게 보고 막 아 역시 이래가지고 또 형이 추천해줬구나 이제 이렇게 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은 이제 또 둘이 극명하게 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대들. 그애들 어떻게 살 것인가도 완전히 갈렸고 저는 이제 그 괴물 같은 경우도 저는 뭐 나는 잘 모르겠는 걸 약간 이제 그런 거였는데 요번에 이 패스트 라이브즈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나서 아 이게 왜 그렇게 띄워준 건지 나는 잘 모르겠다. 내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항상 영화를 보면 내 취향에 맞든 안 맞든 장단점을 이제 구분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잘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뭐 배우들의 어떤 연기는 어떤가, 뭐 각본은 어떤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디테일하게 이 점은 뭐 이렇게 좋고 저 점은 저러해서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버무려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 영화는 뭐 좋다 혹은 조금 별로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이렇게 기울게 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저는 굳이 뭐 단점이라 그러면은 그냥 한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유태우 배우님이 약간 좀 이 어색한 한국 연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외국인이 교포가 하는 한국 연기 같은 그런 느낌.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점 투성이라 내가 봤을 때는 저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정말 좀 되게 별로였어요, 되게. 그러니까 그 사실 방금 말씀한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감독의 약간 자기 자신의 얘기를 이제 하는 느낌이 자전적인 얘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뭐 감독 본인께서도 이제 어렸을 때 이민 가셔가지고 뭐 교포 출신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모든 장면들이 난 너무 공감이 하나도 안 돼요, 솔직히. 저는 공감이 되게 많이 돼서. 저는 공감이 하나도 안 됐어요. 특히나 둘 다, 아니, 그니까 그, 어릴 때 이민 간 그 노라, 나영이는, 뭐, 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한국어를 많이 까먹었나 보다. 근데 뭐 이제 한국어를 까먹었다 치고 내가 그냥 그 뭐. 박찬호가 얘기 잘 못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그렇게 감안을 하려고 했어. 그냥 뭐 여자 배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니까 솔직히 근데 한국에서 찐 오리지널 한국인인 남자애는 이게 너무 나 이거 이상한 거야. 아니 왜 한국애가 한국어를 못하냐. 약간 저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한국 영화라고 보지 말고 그냥 외국 영화라고 생각하고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튜버가 보고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당연히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외국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 이게 좀 넘어가질 것 같고. 난 좀 그 자막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솔직히. 내가 안 들리는 대사가 너무 많아.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유태호가 얘기할 때마다. 그래가지고 특히나 그 내가 제일 좀 그랬던 게 그 막판에 이제 그 어떤 이제 세 명이 모여가지고 노라 남편이랑 노라랑 혜성이까지 이렇게 세 명이 얘기한 장면에서 어쩌고 해서 다행이야 이러는데 이게 뭐라고 하는지 나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 그게 되게 중요한 대사 같은데 내가 아무리 들어도 그 대사가 안 들리고, 그리고
저는 약간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 혜성이랑 나영이랑 얘기할 때마다 난 좀 오그라들어. 너무 오그라들어. 둘 다 너무 둘이 안 친한 건지 둘이 어색한 건지 하여튼 뭐 너무 꼭 그 두 남녀가 커플이 대화할 때마다 너무 어색해가지고 나는 그냥 그 느낌이 너무 좀 별로고 난 너무 어색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어떤 마지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런 내가 그 좋은 대사들 느끼기도 전에 그 어색함과 그런 안 좋은 느낌 때문에 그냥 그 대사가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그 둘이 이렇게 어색하지 이렇게 별로지 그래가지고 저는 다분히 이 영화를 한국인 주인공인 한국 영화라고 보면은 좀 약간 어색할 것 같고 외국 주인공 외국 영화라고 생각하고 보니까는 굉장히 좀 잘 와닿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 이제 남자 주인공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의 삶하고 제 삶하고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여기 이제 여자 주인공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 이 얘기가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몰입이 많이 된 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저는 이제 영화가 그냥 그런 그러니까 연기 때문에 몰입되지 못하는 부분을 제외하면은 각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훌륭하고 연출이 되게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제일 초반에서 이제 그 꼬맹이 시절에 이제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의 그 대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제일 끝에 장면하고도 연결되는 이제 수미상관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인트로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남자 둘과 여자 한 명이 바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타인의 시선으로 그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일지 뭐 저 동양인 두 명이 부부고 이 아메리칸이 뭐 친구일 거야 혹은 이 아메리칸하고 이 아시안 여자랑 같이 부부고 나머지 이 동양인 남자 하나가 뭐 친구가 하면서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끝났는데 처음에 이제 도입부가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제목이 패스트 라이브즈란 말이에요. 근데 패스트랑 라이브즈랑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글자가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씬이 그 유태오와 그 여자 주인공 노라랑 그 다음에 아서 이 세 명의 장면이 딱 나오는데 아서 위에 라이브즈가 있고 이 누구야 태오 혜성이 위에 패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과거고 현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실인 거를 딱 보여주면서 딱 시작을 하고 제일 처음에 이제 어린 시절의 모습에서 저는 이제 거의 이게 후반부에 분명히 다시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이제 좀 그 추측을 하면서 이제 봤는데 항상 이제 공부를 잘하는 이 여자 주인공 노라 어렸을 때 이름 뭔지 나영이는 항상 1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 혜성이는 2등을 하는데 그 시험에서 이제 그 등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영이는 울고 오히려 혜성이가 그걸 딱 달래주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구공을 들고 계단을 올라와 가지고 서로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뭐 약간 뭐 티격태격하다 야 뭐 하면서 너는 맨날 뭐 1등하다 이번에 내가 저거 했는데 하면서 이제 달래주는 혜성이가 그 나영이를 그게 그 내용이었어? 달래주는 나는 그 장면도 뭔 말인지 하도 안 들려가지고 이게 뭐라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가지고 안 들리는 말하자. 근데 저는 이제 그 장면이 너무 공감이 갔던 게 제 친구 뭐 여자친구는 아니었는데 저는 거의 항상 이제 반에서 맨날 1등을 하고 2등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한 번 2등 했더니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초딩 때. 그래서 그 친구는 1등 했다 그러는데 나는 맨날 1등 하다 2등 한 번 했는데 기분이 되게 나쁜데 걔를 오히려 제가 더 뭐라고 했었던 그런 기억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저의 옛날 시절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엄청 어렸을 때 그 학구열이 좀 많아가지고 얘는 반드시 막 서울대 보내야 된다. 서울대.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제 성적 정도면 잘하면 뭐 한 연고대 정도는 갔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연고대도 진짜 안 쳐줬거든요. 부모님들은 무조건 S대에 가야 된다라고 약간 그런 주의라서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성적표 보면 옛날에 수미양가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 수인데 우가 하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우 하나 있다고 엄청나게 혼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6학년 다닐 동안 계속 우를 맞아본 그 이후로 혼난 이후로는 우를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무튼 저의 이제 옛날 시절과 겹쳐서 그런 것들이 살짝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서 계단을 올라와서 나영이를 달래주고 다시 계단을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그 뒤쪽에 보면
사실은 얘네 집이 갈림길이라서 나영이네 집은 위로 올라가야 되고 혜성이네 집은 옆으로 가야 돼. 근데 얘는 이 나영이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돌아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 혜성이가 나영이를 보고 싶어서 다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이 장면이 이제 반복되는 것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시절에 이렇게 노는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에 그 부모님들이 얘가 이제 이민을 가면 다시는 못 볼 확률이 높으니까 좋아하는 애들끼리 마지막에 이제 데이트를 시켜주자 해가지고 이제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막 꼬맹이들끼리 막 논단 말이에요. 노는데 거기서 보면 그 조각상이 나와.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조각상.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영이가 놀고 혜성이가 놀고 서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과,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비가 온단 말이에요. 비가 와서 우산을 쓰는 장면이 나서 저 장면 뭔가 뒤쪽에 한번 더 나올 것 같은데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엔딩 쪽의 장면에서 이제 그런 거가 나오고, 그래서 이 영화 자체, 그러니까 영화의 그 내용 자체는 심플합니다. 옛날에 헤어졌던 이 여자친구랑 그 뒤에 이제 12년 흐른 뒤에 한 번 더 만남이 있었고, 그 만남이 흐지부지 돼가지고 24년 뒤에 다시 이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의 뭐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 시나리오만 봤을 때 이게 단순한 이 시나리오로 이게 영화가 가능한가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감독의 연출이 진짜 센스 있다. 그리고 영화를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영화에 대해 관심이 있다 그러면 영화에서 그 장면이 표현하는 그 은유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단히 감독이 좀 센스 있게 표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영화에서는 그 보이는 이미지의 장면으로 이 주인공들의 모습이라던가 심리 상태라던가 처한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시간이 보통 우리는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흐른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시간의 방향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순서 같은 거를 차 타고 가는 모습에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과거에 혜성이는 계속 파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나영이는 빨간 옷을 입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혜성이의 파란 옷은 계속 과거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해요. 파란색은. 그래서 마지막에 그 중간에 그 10년 뒤에 그 스카이프에서 서로 이제 화면으로 챗을 하는 장면에서도 보면 나영이가 빨간 옷을 입고 있다가 그 옷을 벗으면 안에 파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파란 옷이 이 사람들의 과거에 그런 갇혀있는 뭐 감정들이라던가 생각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해주는 색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계속 그 주인공인 혜성이는 파란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요. 셔츠도 그렇고 옷을 푸른 계통을 입고 있고, 마지막에 끝날 때도 보면은 파란 배경이라던가 파란색을 되게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는 이 주인공들이 그냥 서로 옛날에 좋아했었던 관계가 그냥 뭐 서로 그냥 잘 안 돼서 끝나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 각 개인이 이 인생을 이제 뭐랄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홀로서기를 해야 될 순간이 오는데, 이 남자의 과거의 그런 것들을 떨쳐내고 혼자 일어서는 과정, 그리고 먼저 일어선 12년 전에 먼저 일어선 그 나영이와, 그리고 다시 그 지점에서 12년이 흐른 뒤에 이 여자와 마지막에 이제 그 감정을 모두 정리하고 일어서게 되는 혜성이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직도 혜성이만도 못한 건가라는 생각이 좀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들면서 아직도 뭔가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여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혜성이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어쨌든 만나서 이제 그 마음에 쌓였던 거 이렇게 앙금이든 뭐든 간에 이제 풀어야 되는데, 몇 년 전에 저는 이제 이런 혜성이랑 비슷한 경험을 했었단 말이에요. 했었지만, 그래요? 네. 그래서 외국에 가셨어요? 외국은 아니고 지방에 살고 있는데, 지방에 가서 마지막으로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그래요? 네. 그랬었던 딱
경험이 있고 혹시 그런 일이. 예. 근데 지금도 약간 저는 과거에 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가끔씩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직도 어. 완벽하게 과거의 망령에서 떨치지 못한 그런 몇몇 장면들을 보면서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제 혜성이한테 이제 많이 이제 몰입이 돼가지고 봤던 게 그런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같은 장면이 나온다. 제일 처음에 그 나영이랑 이제 데이트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어린 혜성이가 나영이 손잡고 네. 이렇게 나영이는 잠들어 있고 창밖을 이렇게 보는 그 장면이 제일 마지막 엔딩, 제일 완전 마지막 엔딩 끝날 때 태호가 마지막에 차를 타고 가면서 같은 앵글로 완벽하게 똑같이 성장한 이제 그 어른의 혜성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끝이 나는데,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둘이 손잡고 있었던 그 모습을 마지막에 이제 홀로서기가 가능해진 후에 혜성이의 마지막에 이제 해피엔딩이라면 해피엔딩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그 구조도 굉장히 좋았고, 중간에 저는 제일 많이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서랑 그 나영이랑 만나가지고 중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인연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고 같은 도시에 살고 있고 그리고 같은 시간에 있잖아 라고 말하는 이 장면이 저는 이제 연애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그 세 개가 다 안 맞으면 연애가 안 됩니다. 상사가 안 되지. 그러니까는 심지어는 같은 서울에 살아도 집이 멀면 저는 그 연애가 굉장히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이제 이상형을 물어보면은 너 이상형이 뭐야 그러면은 가까운 데 사는. 집 가까운 여자였었던 적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중간에 이제 12년 뒤에 흐른 뒤에 만났을 때 얘네가 누군가는 먼저 마음을 열었다면, 그리고 적극적으로 했었다면, 좀 너는 나 왜 뉴욕에 안 와? 내가 거기 왜 가? 너는 왜 서울에 안 와? 그때 거기 서울에 왜 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난 좀 그 두 중간 장면이, 아니 둘 다 이미 되게 어릴 때부터 뭔가 좋아했었는데 그렇게 어른 돼가지고 만나가지고 이미 둘 다 막 좋아가지고 막 허구한 날 영상 채팅 허구한 날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거랑 똑같은 경우가 저가 있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 15년 전인가 그 일본 여자를 사귄 적이 있었는데 거기랑 되게 친해서 뭐 결혼 얘기 뭐 비슷하게 가기도 결혼까지? 했었는데. 결혼까지 생각했어? 아니, 왜냐면 부모님들 소개로 만나가지고. 아, 근데 이제 그 소가상이라고 그분은 일본에서 소가상. 그 의사하시는 분이었고, 그분 이제 딸이었는데 그걸 소개받아가지고 계속 이제 채수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고 친해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쪽에서는 오빠 왜 일본 안 와? 넌 왜 서울 안 와? 이러다가 이제 서로 이런 똑같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니 네가 좋으면 네가 한국에 와야지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저쪽에서는 아니 네가 좋으면 네가 일본으로 와야지. 서로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나 일본 갈 일 있으면 그때 보자. 저쪽에서도 그럼 언젠가 한국 가면 그때 만나. 서로 안 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안 만나지는 이런 거라서, 연애는 누군가 먼저 좀 되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약간 힘들지 않을까. 나는 그 장면이 이제 아무래도 저는 뭐 제가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이제 이입을 해서 영화를 보는데, 네. 나는 둘 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나 이 생각은. 그렇지. 만 내가 해성에서 난 바로 갔다 뉴욕 가. 난 바로 갔어 뉴욕. 진짜 좋으면 갈 것 같은데. 네. 저도 여기서 내가 혜성 같으면은 그래도 그렇게 힘든 것도, 근데 얘는 뉴욕에 안 가고 나 뭐 중국 가야 된다고. 중국 가야 된다고 해서, 이게 뭔 소리지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도 좋기는 좋은데 내가 사랑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좋기만 한 건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뭐 마음이 들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혹은 얘가 뭐 그 나영이든 얘 혜성이든 너무 사정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렇지. 이 정도라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갈 법도 한데 둘 다 너무 뜨뜻미지근하길래 내가 아니 뭐 얘네들은 뭐 근데 분위기만 봐가지고 이미 완전 지금 뭐 연락 통해가지고 엄청 사랑하게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냥 흐지부지 끝나가지고, 이 사랑도 현실 앞에서는 이런, 왜냐면 저도 그 당시 때 왜 일본 안 와 그러는데 일본 가기가 좀 애매하더라고. 뭐 비용적인 문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일본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뭐 그냥 또 무턱대고 가기는 또 약간 쉬운 건 아닌데 하기도 하고. 이 영화에서 그렇게 묘사했단 말이에요. 마치 옛날에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옛날 사람이니까 이제 옛날 뭐 다모임으로 이제 다모임이나 아이러브 스쿨로 아이러브 스쿨 이제 그걸로 이제 그치. 뭔가 내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약간 뭔가 이렇게 좋아했던 애를 맞아 찾아보고 찾는 그거기 때문에
솔직히 이 새끼는 지금 그러니까 옛날 좋아했으니까 그렇게 막 찾는다고 난리 친 거 아니야 인터넷상으로. 이제 여기서 페이스북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는 내가 남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데, 남자가 옛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찾는다 뭐 친구라서 보고 싶어서, 그건 개소리라고 생각하고, 나 솔직히 그건 개소리고.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 맞는데 반반인 게 이런 거지. 제가 만약에 남자친구 있으면 그냥 친구로 보는 거고, 남자친구 없으면 나도 한번 대시 한번 그렇지. 나도 한번 들이대 볼까. 아니 일단 남자 새끼가 그거를 인터넷상으로 뭐 옛날 초등학생 때 친했던 여자 찾습니다. 그거는 순수하게 친구를 보고 싶어서 이딴 거는 개소리 생각하고, 어차피 그런 마음으로 찾은 거 아니야. 지금 이제 내가 어릴 때 되게 걔에 대한 어떤 그런 호감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어른 됐으니까 한번 만나서 뭔가 로맨스를 시작하고 싶다, 그거 아니야. 그래서 찾아놓고서는 막상 그렇게 이제 찾아가지고 막 영상 채팅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한동안 막 그렇게 신나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심지어 여자애가 지금 삐져가지고 물어봤잖아. 유혹 왜 안 와? 근데 거기서 한 1년 반 어쩌고 그나 중국 가야 돼. 뭐 거기 뭐 하자는 거지? 좀 들어가지고 나는 조금 솔직히 그 초반에는 그러면 이게 노라가 더 아메리칸 스타일이라서 이 답답한 새끼 내가 간다 해서 가는 건가라고 생각해서 난 솔직히. 근데 또 나도 뭐 서울 1년을 얘기했잖아 이제. 왜냐면 남자는 1년 반을 얘기했고 네. 여자는 1년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좀 더 짧으니까 그럼 1년 후에라도 갈 건가? 나 했는데 그냥 갑자기 그 얘기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 그냥 한동안 연락하지 말자 이러길래 여기서 파토 나는구나. 그렇지. 근데 또 연인 간에서 그런 사소한 감정 하나로도 충분히 이제 끝날 수 있고. 저도 그렇지 이제 뭐. 얘기하다 보면은 뭔가 하나 핀트가 나가는 지점이 있으면 그 말하라. 약간 이런 마음이 든단 맞아. 말이에요. 이제 그만 끝낼까야 된다고. 네. 힌트 나간 순간 이제 그만 끝나야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 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친했고 서로 간에 이제 좀 호감이 있고 애정이 생기려고 하는 단계인데, 뭔가 사소한 말실수라던가 혹은 이쪽에서 말실수를 안 했다 그래도 저쪽에서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어긋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저 정도면, 그러니까 일반 영화에서는 저 정도면 충분히 두 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되게 어떤 면에서 좀 현실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봐요. 진짜 네. 그런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남녀간의 관계가 깨지고, 심지어는 여기서 그 12년 전에 잘 안 됐기 때문에 두 명의 인생에 완전히 처음에 나왔었던 그 갈림길처럼, 얘는 이쪽 길로 가야 되고 그 Y자 네. 길에서 얘는 이쪽으로 가야만 되는 갈림길.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영화가 이제 남녀간의 애정 문제를 다루고는 있지만, 이제 이전에 말씀드린 I Thinking of Ending Thing에서 나왔었던 것 같은 우리 삶을 약간 보여주는 약간 그런 그 영화, 크게 봤을 때는 여자와 남자의 그 애정보다 조금 더 큰 약간 삶을 좀 들여다보는 이런 영화가 아닌가라고 뭐 생각이 좀 드는 그 장면에 곳곳에 이제 배치돼 있고, 중간에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이제 느꼈던 장면이 뭐가 있냐면, 그 두 명이 그 마지막에 이제 24년 뒤에 뉴욕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처음에 그 장면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멀리서 이제 걸어오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점같이 보이다가 계속 카메라 있는데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다가가지고 지나가는데, 그게 이제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와가지고 미래로 가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던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두 명이 이제 재회를 할 때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딱 보면은, 어렸을 때 봤을 때 그 공원에서 놀다가 둘이 이제 놀았을 때는 그 뒤에 조형물이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마주보고 있는 조형물이었는데, 뒤쪽에서 만났을 때는 서로의 등지고 있는 뒤에 석판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런 장면이라던가, 그리고 처음에 그 둘이서 이제 막 놀고 있을 때 이제 비가 왔었던 장면이, 마지막에 왔을 때는 얘가 그 혜성이가 뉴욕에 갔을 때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명의 이제 만남을 암시하고, 그 다음에 그 미국에 가가지고 나영이를 바로 만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비춰주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비 오는 날 레스토랑 가서 밥 먹는 장면, 그 다음에 호텔 바깥에 나와서 담배 피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빗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가지고 그 빗물 위로 이렇게 배경이 비춰져 있는 이런 장면이라던가, 혼자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날씨가 개이고 둘이 나영이랑 혜성이랑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그런 것들도 저는 이제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두 명이 조금 아까 말했던 거에서 이어지면 그 점 같은 데서 과거에서 현재로 오고 현재에서 이제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걸어가는 장면 뒤에 그 멀리서 보이는 그 회전목마가 보이거든요. 거기 장면에 보면은
그래서 그 회전목마 바로 보다가 그 뒤에 회전목마 바로 앞에서 그 두 명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서로. 그래서 이 회전목마라는 거는 재밌는 놀이구구라고 보시지만 계속 같은 자리를 돌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남자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계속 돌아가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를 장면으로 이제 비례해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 아까 말했던 시간의 순서를 보여주는 것, 멀리서 가까이 오는 것,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돌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굉장히 저는 감독이 이런 장면으로 이런 마음의 심리 묘사를 해주는 것 같다라고 이제 아까 그 옷의 색깔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좋게 봤고, 마지막에 이제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바에서 바 모양이 보면 회전목마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원형 바였나? 둥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영이랑 혜성이의 대화는 너무나 당연한 대화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뭐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예상외로 저는 약간 감독이 센스 있다라고 하는 게 아서랑 대화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진짜 나영이 좋아하고 나랑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여기 미국까지 왔지만 나랑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저는 항상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지 않아서 그 12년 전에 내가 그 나영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그때 네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너는 나영 옆에서 결혼해서 그녀를 옆에서 곁에서 지켜주는 이런 사람이고, 혜성이가 그런 말 한다면 아싸 너랑 나랑 인연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저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거는 남자와 여자와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뭐 부모도 인연이고 친구도 인연이고 뭐 부부도 인연이고 다 이제 인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장면들. 그래서 이번 생 결론적으로 보면 약간 이런 거, 이번 생에서는 나영이 너랑은 아니게 됐네. 그렇게 이제 거기 바에서 이제 아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주고 나영이한테도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라인이 이거랑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계속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돌아가는 씬이 있는데, 그 장면이 이제 굉장히 이제 저는 인상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처음에 그냥 평범한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한마디로 굉장히 저는 이제 그 약간 닭살이 돋았는데, 소름이 돋은 게, 둘이 얘기를 계속 하다가 뭐 잘 가고 뭐 저쩌고 좋은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전생에는 뭐였을까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바에서 이제 얘기를 계속 하다가 뭐 새와 나뭇가지의 관계도 있고 뭐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얘기를 막 한참 하다가, 그럼 우리는 이 다음 생에서 뭘까? 그건 모르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I don't know,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처음에도 그렇고 이제 뒤에서도 그렇고 되게 많이 하는데, 모르겠어. 그래서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택시를 잡아놓고 마지막에 가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그래 어쨌든 뭐 행복하게 잘 살고 그럼 그때 보자 하는데, 그때 보자에서 저는 이제 너무, 그러니까 이 생이 아니고 길게 봤을 때는 우리가 전에서도 있었고 우리는 이 생만 살고 있어요. 이 생이 하나라고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되게 짧게 생각하지만, 전에 살았던 거 그다음에 이제 후에 살 거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그래서 이 I'm thinking about ending thing을 보고 이걸 보는데 두 개가 저는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삶에 대한 그런 우리가 대하는 태도, 우리는 이제 무엇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나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만나게 되는 인연도 있고 뭐 악연도 있고, 악연도 인연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런 인연에 대한 것을 딱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에 이제 그런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시간 순서의 방향이. 그래서 과거를 등진 채 이제 그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자신의 가야 될 길을 가는 마지막에 홀로서기에 성공한 그런 그 혜성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약간 그런 담담한 스타일의 일본 영화의 감성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영화가 미국 영화긴 하지만 굉장히 일본 영화가 갖고 있는 감성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내용 없이 담담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저런 뭐
마이 리틀 포레스트인가 그 여자가 시골에 가가지고 뭐 농사 짓고 이렇게 뭔가 음식하고 이거 그런 영화라던가 아니면 옛날 뭐 철도원이라던가 철도. 뭐 그런 식의 좀 뭔가 그냥 삶에 저는 이제 삶이 딱히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뭔가를 계속 경험하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무슨 우리가 뭔가를 이뤄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우리 사회는 이제 굉장히 그런 억압과 압박감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갖고 어떻게든 이제 약간 물질적인 성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우리 삶에 지금 집중하는 게 그래서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요 전에 말했었던 그 I'm thinking about endings에서 그런 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인간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걱정한다고. 맞아. 그 동물들이나 다른 생물체들은 지금 현재를 살면서 뭔가 지금 현재에 집중하고 있는데 인간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가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펼쳐지는 그 미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속 현재를 미래를 위해서 약간 희생하는 식의 이제 지금 내가 이렇게 여기서 뭔가 이걸 하고 있으면 이게 미래를 위해서 좋을 거야. 근데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100% 희생해버리면 내 인생은 계속 없어지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는 그런 그 말들을 들으면은 뭐 어느 정도 미래를 대비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현재 내가 즐길 거, 내가 해야 될 거, 살아야 될 거, 누릴 수 있는 거,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한계치에서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 두 영화를 같이 하루 텀 사이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 두 개가 되게 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본 영화가 너무 좋게 봐서 그 여운이 두 번째까지 이어진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이 상황이 저는 제가 겪은 상황 그다음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몰입이 너무 많이 된 거야. 그러니까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좀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감독이 이 영상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들. 근데 그게 굉장히 그 뭐랄까 일반인들이 보면 그냥 스쳐가는 장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영화를 되게 많이 보고 영화에 대해서 코딱지만큼 어쨌든 공부를 해서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니까. 왜냐면 영화 나오는 화면 안에서 의미 없는 장면은 하나도 없다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면에 나오는 그 장면 하나, 소품의 위치 하나하나도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도라던가 이 인물의 동선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뭔가 감독이 되게 센스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에 혜성이가 길을 가고 있고 뒤쪽에서 나영이가 부르는데 태호가 뒤를 이렇게 돌아다보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영이는 과거의 사람이고 혜성이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나영이가 불렀을 때 뒤를 돌아보는 건 이제 내가 과거를 본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그러니까 영화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장면에 있어서 저의 이제 개인적인 연애담과 섞여가지고 뭔가 좀 상승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처음에는 그냥 이건 그냥 진부한 사랑 얘기 아닌가 싶었는데 생각보다 좀 더 이제 많은 그런 좀 남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좀 내밀한 인생 양형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지막에 보고 나서 왜 이렇게 훌륭할 수가 있나. 그래서 개인적인 어드밴티지를 포함하면은 저는 그다음 8점을 줄 것 같고 어드밴티지를 빼도 저는 한 7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약간 오게티라고 생각하는 아까 그 점은 연기가 약간 좀 애매한데 물론 연기 좀 많이 어색하다. 여기서 나오는 특히 한국 연기 너무 어색하다. 이 혜성이가 한국인이 보기에 좀 약간 어눌한 발음과 그 대사가 너무 안 들리는 건 조금 그래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눌한 발음은 그래 뭐 그냥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정도는 괜찮은 건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도 마지막에 저는 제일 이상한 부분 저거였어요. 얘가 어쨌든 한국에서 그 대학생이었고 유학까지 갔다 온 어쨌든 엘리트란 말이에요. 엘리트라면 영어를 이렇게 못해? 미국한테 영어를 너무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약간 무리수다. 그 부분이 제일 이상했어. 아니 그 아서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물론 유창하게 하라는 게 아닌데 간단한 말도 모르겠는데 이게 말이 되나. 나도 아는 거를. 그러니까 이 정도는 거의 그냥 생활에 되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영어인데 이거를 모를 수가 있나 싶어. 간단한 단어도 말을 못하겠는데 내가 이거는 이게 말이 되나. 그것도 나름대로 어쨌든 외국 유학도 갔다 온 놈이
아니 그냥 기본적인 영어 뭐 어려운 영어도 아니고 그치 생활 영어인데 뭘 그걸 못하길래 이게 말이 되나 싶었고 그래서 그 설정은 약간 좀 무리수 아닌가 이거는 아무리 얘가 모른다 그래도 영어를 아무리 몰라도 그 뭐야 고등학교 이상 나왔으면은 그 정도는 알지 않을까 아니 나도 아는 거를 그 모르는 게 말이 되냐고 회사 댕기고 다 했는데 헝그리를 모를 수가 있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마진님께서 굉장히 이제 그 이 패스트라이브즈에 대한 찬사를 이제 보내주셨는데 저는 약간 찬물 끼얹는 것에서 죄송하지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이제 그리고 그냥 1차원적인 이제 아쉬움에 대해서 저는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그 12년 뒤에 이제 그렇게 영상 채팅할 때 그럼 이제 얘네가 대충 근데 이게 나는 그래도 그 아역 파트 때는 나는 그건 좋았어. 되게 옛날 그 8, 90년대 느낌을 그 국민학교 느낌 되게 잘 살렸거든. 되게 그 학교도 이게 옛날처럼 남아 있나 약간 그 우리가 어릴 때 댕겼던 그 학교의 모습이랑 그러니까는 저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초등학교랑 우리가 다녔던 국민학교는 달라. 완전 다른 학교입니다. 다른 학교. 다르고 네. 그 일단 외형부터가 달라. 네. 계단 네, 있고 네, 거기 네, 네.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하시는 거기 있고 그거 이제 그러니까 근데 훈화 말씀. 어. 지금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그 건물 이게 있길래 어디 시골 가서 찍었나 약간 이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그렇고 캐스팅을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아역들 난 연기 되게 좋았어요. 아역 연기가 석인 연기보다 더 좋았어요. 맞아, 솔직히 아역들 훨씬 잘했어. 그러니까 그 아역들의 그 패션도 너무 약간 90년대 스타일. 네. 나 어릴 때 내가 학교 다닐 때 댕기던 그거인 거야. 그러니까는 거기 그 두 친구가 우리 반에 있었던 아이였었던 네.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난 처음 괜찮았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12년 지났으니까 이제 그럼 얘네가 한 20대 초반이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나 솔직히 그 채팅장만 때 둘 다 20대라기엔 좀 너무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내가 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그건. 근데 뭐 실제 배우들의 나이가 나랑 비슷하니까 왜냐면 그 배우들의 나이가 24년 뒤가 흘렀을 때 그 나이 네.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뭔가 그 12년이 흘렀을 때는 약간 좀 더 들어 보이는 듯한 느낌은 있긴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뭐 어떻게 머리 스타일이랑 이런 거 카바를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저 20대라기엔 너무 둘 다 조금 그치.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제 난 그게 성숙한 외모를 네. 갖고 있군. 혜성이건 나영이건 둘 다 네, 네, 네. 이거 좀 근데 난 그나마 뭐 그 여자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감독이 계속 그분을 캐스팅한 이유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교포 여자들의 그 좀 특유의 그 스타일이 있단 말이야, 되게. 맞아요. 그 미국 사는 한국인들의 특유의 패션 스타일이 있어. 헤어스타일이나 아까 옷 입는 거나. 근데 딱 그분이 정말 그 거기에 부합하는 그 외모라서 내가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교포 같은 사람을 잘 캐스팅을 했지 약간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뭐 그 약간 뭐 저게 약간 뭐 그 미국 교포 스타일이라고 하면 조금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좀 약간 혜성이가 좀 20대라기엔 너무 좀 딱 보기도 약간 좀 너무 30대 같은 네. 느낌이 들어가지고. 솔직히 20대 느낌은 아니다. 솔직히. 근데 또 그것도 굳이 변명을 하자 그러면 제 친구는 20대부터 이미 40대 얼굴을 갖고 뭐 그런 있었던 사람도 뭐 있긴 있는데. 친구도 뭐 네. 있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유태호 배우가 되게 뭐 멋있는 사람인데 솔직히 20대 느낌은 아니었다 솔직히. 네. 유태우 배우님이 이제 멋있고 연기도 잘 하시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본인의 캐릭터에 맞는 역할을 할 때 빛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토종 한국인을 연기하려 그러면 굳이 유태우 배우님을 캐스팅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네. 영화의 완성도적인 측면에서 두 남녀가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내가 너무 답답해. 내가 되게 너무 그리고 둘 다 한국말을 더럽게 못하니까 아니 뭐 여자는 뭐 교포는 그렇다 시켰는데 그 남자까지 말을 못하냐고 한국어를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좀 이거 너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짜증나지? 막 나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되게 어색하고 그냥 그 둘이 막 와 너다 뭐 너는 그런 거야 막 하는데 그냥 그 어색함 때문에 내가 그냥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랑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장기하가 친구로 나오는데 근데 나는 그것도 좀 웃겼던 게 그러니까 총 12년 후, 24년 후 두 번 나오잖아. 뭐 물론 그 장기하 이제 그분의 이제 외모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12년 후에 그 세월을 느낄 수가 없잖아. 뭐 물론 큰 역할은 아닌데 왜 굳이 꼭 그 장기하가 나왔어야 했을까? 저 장면에서 친구로 나왔어야 됐을까? 난 개인적으로는 좀 물론 이제 그건 있지. 나도 보면서 장기하 나오네, 장기하 연기하네. 난 그건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제 뭐 세월이 늦게잖아 되게. 아, 회사원, 그러니까 대학생일 때랑 회사원일 때랑 이게 뭐 양복도 있고 넥타이도 있고 차이가 있는데 장기하만 차이가 없잖아. 24년은 세월을 느낄 수가 없잖아. 계속 뭐 음악만 하고 있는지 뭐 어쨌든 예술가들은 젊게 사니까. 그러니까 12년 전에도 수염이 있었고 24년 수염 있고 안경 쓰고 있으니까는 나는 뭐 물론 장기하라는 어떤 이제 캐릭터에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약간 뭐 까묘 같이 이제 그런 거 쓴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참 이 친구 그러니까 어쩌면 그 술자리에 하나 같이 있는 친구로서 어떤 세월의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 굳이 장기하가 이렇게 나올 필요가 있었을까 나는 그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스토리적인 얘기인데 그렇게 친구들이랑 술을 먹을 때도 너 뉴욕 가서 그 여자를 만나려는 거지만 친구들이 그 얘기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아 내가 미쳤냐 뭐 결혼했어 하는데 근데 결국 만났잖아. 난 솔직히 난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뭐 다 영화적인 어떤 그런 깊이 있는 의미 다 그냥 떠나서 솔직히 왜 근데 유부녀가 된 그 여자를 왜 굳이 만나는지 난 그건 조금 개인적으로는 근데 저는 옛날에 좀 그래서. 저랑 사귀던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 유부녀가 된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그 마음이 그냥 뭐 궁금해서 만나는 거예요. 약간 반반 느낌이라. 네, 물론 아니 이제 물론 뭐 만나서 뭐 어떤 뭐 그런 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킬 그런 걸 이제 하겠다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뭐 저는 조금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굳이 또 그리고 이제 먼 길까지 가는데 아니 근데 굳이 그게 그럴 필요 있을까? 그 마음 정리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왜냐면 단 하나라도 어떤 특정한 일이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 그 사람에 대한 요만한 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그 계속 저를 갉아먹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걸 완벽하게 잘라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그런 관계 정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홀로서기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할 필요성을 저는 느낀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혜성이도 그 먼 길을 떠난 게 아닐까 뭐. 이제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근데 이제 일단 또 그 상태가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데 애초에 그 12년 전에 파토 났을 때 각자가 이제 남녀 이제 그 자기 이성 친구를 사귀었고 그래서 이제 나영이는 결혼까지 그냥 빨리 후다닥 한 거고 혜성이도 그냥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근데 지금 그 간 상태도 그 여자친구도 완전히 헤어진 상태로 간 게 아니란 말이지 지금 아닌 상태로 가가지고 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뭐 또 이제 약간 그 한국 특유의 그 조건 따지는 뭐 그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결혼이 힘들 것만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이 영화가 뭐 마지막까지는 그런 장면 안 나오지만은 약간 애초에 그렇게 둘이 재회를 했을 때도 이게 약간 둘이 그 혜성이랑 그 노라랑 되게 굉장히 서로 이렇게 오랫동안 쭉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영화에서. 그럼 나는 이제 이게 뭔가 또 이제 1차원적으로 조마조마한 거야 되게. 이 둘이 언제 선을 넘는 왠지 아니 너무 근데 또 둘이 애틋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길게 이렇게 바라본다면 계속 이렇게 둘이 근데 그 바라보는 장면이 진짜 저는 약간 센스 있다고 느낀 게 혜성이는 나영이를 바라보고 나영이는 혜성이를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장면에 둘을 함께 넣지 않아요. 그 둘이 바라보고 있는 게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저는 굉장히 센스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둘이 그 눈빛이 애틋해가지고 애틋하지. 나는 이거 좀 위험한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진짜 아서가 너무 보살 아닌가. 아서가 진정한 나영의 아서가 너무 대인배다. 인연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리고 난 솔직히 그 바장면도 나는 너무 조금 그런 게 아무리 아서가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를 생각해도 나는 저 대화는 너무 좀 위험한 대화사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은 그 이제 나영이랑 이 혜성이랑 둘이 한국말로 되게 좀 길게 게다가 심지어 약간 둘의 애정에 대한 얘기까지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나는 좀 난 그 장면은 좀 내가 뭐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난 좀 아서에 대한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닌가 저거는 아무리 아서가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해도 어떻게 지금 남편 옆에 버젓이는데 저딴 대화를 하냐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나는. 저는 이제 결혼했었던 여자인 그러니까 여러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의 그 상황을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이거는 감독이 외국 감독이라서 이런 장면을 넣은 거예요. 한국 감독이면 그 장면을 안 넣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감성이 한국인 감성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했는데. 왜냐면 그런 장면 속에 저는 경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외국에 확실히 아메리칸 스타일은 다른 게 그러니까 이혼한 자기의 전 부인이 네. 자기 친구랑 사귀는 상황이에요. 더블 데이트를 하는데 자기의 이혼한 전 부인은 자기 친구랑 사귀고 있고 자기는 이제 다른 여자랑 사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둘은 무슨 거지 같은 상황 속에서 저게 가능한가 싶은데 걔네들은 그런 거를 좀 되게 프리하게 생각하니까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아니 근데 이제 그것도 그런데 일단 여기 영화에서의 묘사가 근데 아서도 이게 제 아무리 뭐 미국인이라 할지라도 얘도 그렇게 썩 그렇게 지금 뭐 편안하게 그거를 허용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지. 지금 아서도 되게 나름대로 약간 그 혜성이를 의식한단 말이에요. 되게 좀 약간의 질투도 있고 약간의 뭐 난 솔직히 이 영화에서 그나마 내가 좀 공감되는 씬은 그 침대 씬이었어. 네, 침대 씬은 굉장히 좋았죠. 아서랑 나영이랑 둘이 대화하는 그 장면이 난 되게 좋았거든요. 맞아요. 그 장면 아주 인상적이고 그 장면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영화가 자칫 되게 단순하고 그냥 1차원적으로 빠질 수 있는 거를 아서가 중간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세 명이 다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뭐 같이 걷고 뭐 하는 장면에서 또 보면은 걸어갈 때 보면은 아서가 중간에 있고 나영이랑 혜성이가 각각 옆에 있어서 이렇게 걸어오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게 확실히 아서가 없었으면 이 영화가 자칫 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는 거를 이 아서가 잡아주고 있거든. 그래서 오히려 약간 이 영화가 되게 아서에 난 뭔가 되게 이렇게 호감이 가고 되게 약간 혜성 이 새끼는 괜히 와가지고 씨가 부다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서 난 그래서 현실적인 이제 사랑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나영이가 아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서가 뭐 사랑으로 따지면 진정한 승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멀리 있는 내가 생각하는 사랑했던 사람이 진짜 그런 판타지 같은 사랑이 아니고 현실에서 내 옆에서 나를 보살펴주고 내 옆에 항상 있어주는 이 아서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이라는 거를 말해주는 그런 장면이라서 아서의 캐릭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서가 되게 나는 아서 너무 착하다. 되게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다. 아서가.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냥 한국 같았으면은 애초에 만약에 내가 한국 부부인데 어디 내 아내가 막 미국 여자야? 미국인데 옛날 미국에 알던 남자애가 온대. 그래서 이번에 서울로 온대. 그래서 나 만나러 헛소리 짓거리야. 이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응? 네가 걔를 왜 만나? 이러면서 이제 나는 그렇게 하겠지. 그러니까는 뭐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이게 저는 지극히 한국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용납이 안 된단 말이야 그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나는 졸라 속도 좁고 개 질투가 많기 때문에 네가 다른 남자랑 저런 거 하는 거 난 절대 용납 못한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 게다가 무슨 뭐 그냥 친구도 아니고 옛날에 그런 사연이 있던 사람을 만나겠다고 네가 지금 정신 나갔냐? 나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약간 아메리칸이라던가 서구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옛날 알던 사람 그냥 만나는 건데 왜 오바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다. 아니 그리고 여기서 아서도 아무리 아메리칸이라고 해도 불편하단 말이야. 지금 얘도 심기가 좋지 않아. 지금 그 혜성이가 오는 게 결코 지금 달갑지가 않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아서 같은 경우 여기는 좀 특별한 케이스인 게 이미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나영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고 이렇게 힘들어서 그 자리를 자기가 왔다는 거를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아까 말한 뭐 아서가 보살인가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게 이 여자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진짜 그것까지 다 이제 혜성이를 좋아는 하지만 이런 상황상 도저히 이어질 수 없고 그 상황을 내가 곁에서 이 여자를 보듬어주고 싶어서 처음에 시작에 만난 거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에 이제 혜성이가 온 것도 이 여자랑 잘 되려고 온 것보다는 뭔가 마지막으로 이 여자를 보고 싶고 진짜로 사랑하기는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관계를 어쨌든 그 아서 입장에서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장면이 굉장히 좀 뭉클했던 게 나영이가 혜성이를 보내고 나서 다시 미래로 가는 발걸음을 옮겨서 거기서 기다리는 아서가 포옹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 펑펑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저는 약간 제 삶은 혜성이에 되게 가까웠는데 마지막에 그 아서가 그 나영이를 안아주는 장면을 보니까는 아서가 진짜 되게 속 깊은 남자다. 아서가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서 막판에 막 노라가 우는데 내가 솔직히 아서면 나는 그 우는 것도 나는 걔 기분이 나쁠 거거든 솔직히. 왜 울어? 참나. 그거를 근데 그 우는 것조차도 그렇게 안아주는 게 나 진짜 아서 진짜 대인배다. 한국인이 나오는
그 한국 영화라고 생각을 하면 내용이 전혀 공감이 안 되고 그냥 외국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봐야만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하지. 왜냐면 이 세계의 가치관은 다분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우리 코리안의 이 토종적인 생각으로 저도 만약에 한국 영화라고 생각하고 이 영화를 봤으면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찐 코리안 여기서도 그 노라가 또 아서한테 얘기한 장면 나오거든. 그 친구 오랜만에 만나니까 찐 코리안이었다. 나는 코리안이 아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찐 코리안인 나 같은 아마 감성의 사람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마지막에 만약 아내가 막 그 보낸 다음에 막 울고 있다 그러면은 왜 따라가지 그냥 따라가가 울지 말고 따라가 그냥 걔.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저도 옛날에 약간 조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외국인 여자친구, 미국인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걔네는 친구라 그러면 그 남자도 그냥 친구인 거예요. 진짜로 뭐 보이프렌드라고 하기 전에는 친구는 다 친구예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그냥 다 동성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는 그냥 동성물인데 저는 아무리 동성물이라고 해도 걔가 다른 남자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뭘 하는 게 되게 싫은 그렇지. 거예요. 아예 짜증나지. 그래서 저는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면 나는 어쨌든 그 네가 다른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 뭔가 막 친하게 지내고 막 웃고 떠들고 하는 게 싫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되게 저한테 오버한다라고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진짜 너를 좋아하고 너를 사랑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나의 친구 뭐 아는 지인 뭐 이런 관계지 그런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질투하는 저를 약간 귀엽게 봐줬었는데 그거는 나를 그러니까 걔가 이제 반은 한국인이니까는 한국인의 특성을 아니까 귀엽게 봐준 거지 실제로 아메리칸이 제가 그러는 걸 봤었으면 저 새끼 뭐야 진짜 이상한 되게 집착하는 막 그런 막 이상한 놈이네라고 생각을 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건 100% 헤어졌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인상적인 장면이 확실히 그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나영이보다 혜성이가 나영이를 더 많이 좋아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아, 당연하지.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그 대사가 되게 저는 좀 그 인상적이었던 게 야 나영이가 여기서 이제 글을 쓰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너 꿈이 뭐야라고 얘기했을 때 나영이가 나 노벨상 받는 거야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는 꿈이 바뀌어가지고 퓰리처상을 받고 싶다라고 했었고 그 지금은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지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혜성이가 그럼 지금 생각해봐 라고 하는데 그 대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나영이를 생각하는 사람은 혜성이고 사실은 이 두 명이 12년 전에 됐으면 진짜로 운명의 만남처럼 굉장한 사랑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마저도 현실에서는 허락지지 않고 그리고 뭐 본인들의 선택이기도 한 어긋나서 다음 생을 기약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느껴졌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맨틱 코미디라던가 이런 로맨스물을 보면 뭔가 굉장히 좀 이런 뭐 운명적인 만남 알고 보니까 뭐 어디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만났었고 이 인연이 어떻게 이어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은 그런 판타지를 내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는 것을 그런 영화에서나마 판타지로 경험하고 싶은데 이 영화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끝내는 그런 장면도 좀 좋았던 것 같고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떠올랐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그 뮤지션이 나왔던 원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 영화가 저 굉장히 손에 꼽는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원스가 그 각 뮤지션들이 만나가지고 뭔가 서로 간에 같이 이제 지내면서 투어를 하면서 공감과 유대감을 쌓아서 사랑으로 발전을 하지만 결국에는 각자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모습과 우리의 삶을 이제 대입해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음악도 멋있고 연출도 굉장히 좋았던 그 영화랑 되게 비슷한 결이 있습니다. 이 영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많이 느꼈고 그래서 아마 한국보다 외국에서 평이 더 많았던 게 다분히 이제 외국적인 많이 타가지고 그러니까 서구적인 가치관 한도 내에서 이제 사랑 얘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는 이해가 잘 가겠지만 토종 한국인이 이 상황에서 보면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 별로 공감이 안 되죠.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공감 안 된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그렇게 과연 찬사를 받을 그건가 뭐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 뭐 이렇게 마지님처럼 이렇게 정말 이 영화는 최고 영화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저처럼 5점 10점 만점에 저는 1점 줄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정도로 저는 별로인 영화라서 그 정도는 아닌 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만 저희가 다른 건 이 사람은 이래서 이거를 좋아했겠구나 혹은 이 사람은 이래서 싫어했겠구나 하는 지점까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는 좋은 거긴 한데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 정도까지 생각은 안 하겠지만은 네. 이 영화는 저는 그냥 그래서 제 생각엔 외국 영화라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된다.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외국 영화라고 해도 딱히 별로 와닿지는 않지만, 네. 뭐 어떤 각자의 이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화제작이었던 패스트 라이브즈에 대해서 각자 완전 극과 극의 생각을 얘기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